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시위를 하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연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향한 또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도 이 조롱하는 것은 정치가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진중권 저는 뭐 이준석 대표 것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끌어내시니까 조금 부담스럽네요. 네, 그건 천천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희 소장님도 계시니까요. 첫 번째 질문인데, 근데 그게 대본에 따르면 아니요. 이미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대선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이 86번, 80여 번 유세도 하시고 매일 링거 맞고 뛰어 다니셨다면서요? 아유, 마지막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사실은 아침에 8시에 가서 한 30분 동안 링거막 맞고 닷생가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국을.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많이 쉬셨어요, 그래서요? 예, 좀 끝나고 쉬기도 하고, 근데 원래 선거라는 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뭘 정리할 게 많잖아요. 예. 도와주신 분들 만나 뵙기도 하고, 그렇게 그럭저럭, 좀 쉬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좀 쉬었습니다. 예, 네. 예. 선거 정리하면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의원님은 지방선거에 이번에 나오지 않으시는 건가요? 정말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늘 제가 이렇게 지역을 옮겨서 출마를 해달라 이런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장을 늘 도전을 직접 서울시장 본선에도 나가기도 하고 경선에도 도전했던 사람이 지역을 옮겨서 다른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게 좀 명분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사했습니다. 저희랑 이제 지난번 인터뷰하셨을 때는 충북도지사 충북 가셨을 때는 또 충북도지사가 나와가지고 질문 여쭤봤었는데 이제 그런 여러 제안들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 경기지사, 충북지사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셨군요. 경기지사까지 제안 받으셨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연고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연고 없으신데 오늘 경기지사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연 전 총리도 경기도에 30년 살았다 그러지만 경기도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 건 아니죠. 이러나 저러나 다 비슷하신 거고. 유승민 의원님 아마 이제 결단하신 것 같아요. 좀 정치에 일부 요구하신 의원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단을 해주신 것 같은데 새로운 또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일해 보시겠다니까 잘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여쭤봤고요.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이준석 대표 관련 질문을 해주실 거예요. 왜 그것도 저한테 맡기십니까? 저 이미 입장 다 밝혔어요. 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자, 작가님.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이다 이렇게 좀 항변을 하고 있는데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미 쓴 것처럼 그 전장면 너무 굉장히 정치 편향적이거든요. 그 단체가 제가 많이 당했어요. 그 단체에도 제가. 그러셨나요? 이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장애인 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는 굉장히 정치 편향성을 띠고 있는데 그런 단체라서 또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어떤 데서 나타나냐면 누가 서울시장이냐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시위 방식이나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좀 이준석 대표처럼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 젊은 피라고 들어와 있는 이분들의 인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가 문제인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스크럼 짜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좀 옹호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의 당선인한테도
당선인의 인식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글쎄 뭐 인수위는 조금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그 장애인에 관한 인식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뭐 이제 이것을 어떤 일반적인 정치 현안에 있어서의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 작가님께서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네,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뭐 사실 100%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문장을 썼던데요. 사실 이제 그런 게 저는 참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썼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제 전장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100분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또 이준석 대표님이 100분이 뭐냐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 수정 제안한다. 주제는 이준석은 장애인을 혐오하는가 서울 지하철 출근길 투쟁은 적절했는가로 정하고 토론자는 박경석 대표 그리고 진행자는 김어준 씨를 제안한다. 이렇게 또 이 대표가 말을 했어요. 이런 이준석 대표의 대응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요. 저 그건 처음 들었는데요. 예. 아유, 좀 우리 사회가 어쨌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네. 이걸 봐도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혐오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위 방식 적절했느냐라고 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장애인 이동권 자체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장애인 이동권은 그들에게는 사실 생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100% 엘리베이터가 거의 설치됐는데 100% 안 됐다고 이러냐 뭐 이런 표현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인식해갖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해서 사실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준석 대표가 자전거 말고 좀 휠체어를 타고 한번 출퇴근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고령층이 이렇게 늘어나면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의 뭐 시위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늘 이런 이동권 문제나 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답변을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우리가 예산해서 하겠다. 근데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기계적인 답변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뭐 2029년까지는 다시 설치해 줄게. 그게 이제 뭐 2024년으로 당겨졌는데요. 그게 그분들에게는 뭐 정말 일일이 여삼추 이상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식에 대해서 저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준석 대표 의도도 이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토론을 하자라는 이제 의도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이제 이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여성 갈라치기에 이어서 장애인도 함께 또 갈라치기 하는 사회적 그 약자 범위와 함께 넣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의원님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제가 이미 뭐 이런 자료는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하죠. 제가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요. 괜히 뭐 무슨 옛날에 전당대회 뭐 제가 졌다고 뭐 그냥 이상한 시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제가 비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회담 얘기를 좀 넘어가세요,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자 회동을 좀 전반적으로 뭐 지금 세부 합의도 없기도 하고 추가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없긴 한데 총평을 좀 먼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어쨌든 조금 늦게 이루어졌다는 건 안타깝고 그러나 또 오래 만났다는 점은 다행이고 이렇게 보고요. 뭐 저 구체적인 뭐 결과를 탁 내놓기는 그랬겠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뭐 장 실장과 이철희 수석이 더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게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모습은 또 저희 기대하고 정반대이죠. 예컨대 인사권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인사권을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사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또 용산 이전 문제는 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인사권 관련돼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네, 예. 이게 매번 정부가 옮겨질 때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주제 아닙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룰을 한번 정하면 좋겠는데 의원님이 좀 다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좀 의견을 주시면. 저는 사실은 여야 합의를 해서요. 네. 법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플럼북은 그냥 이러이러한 그런 인사를 투명하게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책에 불과하고요. 네. 미국은 사실은 5천 명이 정권이 바뀌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5천 자리 중에서는 전문성, 그러니까 일정한 국정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성 때문에 있는 자리가 있고, 일부는 이제 우리의 보훈 인사 같은 자리가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자리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랙을 좀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근데 어찌됐든 이 정권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아니면은 평가받고 딱 정권 교체가 당하는 거죠. 잘했으면 계속하는 거고. 그래서 정권 교체됐으면 딱 일사불란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어떤 철학이 좀 반영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공공기관장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다고 버티고 있으면 새로 들어가는 정권은 일 못하고 거기에 버팅기고 있는 분은 또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번에 이제 들어오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예. 민주당이 정리해 주겠습니까? 끝까지 지금 인사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선언하시면 좋겠어요. 본인 임기 안에, 임명한 사람들은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 없이 또 계속 가야 되는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이 자리는 내 임기하고 같이 하겠다. 그 공공기관장의 임명이 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남아 있어도 이렇게 한번 선언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정에서 여야 합의해서 좀 빨리라도 좀 서로 정리가 되면 훨씬 우리가 이것 때문에 블랙리스트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정쟁화할 게 아니라 그 시스템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을 내면서 좀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선언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민주당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민주당은 좀 미적거리고 싶겠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금년 정기국회라도 통과하면 그때까지는 좀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좀 소급해서 이미 있는 분들도 알아서 좀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좀 국정 운영도 또 이미 우리가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어 줬으면 그 양반의 철학대로 한번 또 운영하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늘 되는 거. 이거 너무 창피해요. 맨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똑같은데 민주당 정권이나 또 이제 막 탈탈 털잖아요. 감사해서. 맨날 왜 집에 갈 때마다 집 앞에 있는 빵집에서 빵 샀느냐. 해서 30몇만 원을 이거 잘못 썼다 해갖고 내쫓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의원님 이제 국회에서 외통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외교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요. 이제 요즘 그 북한 ICBM 문제를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자께서 어떤 외교 전략을 좀 펴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시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늘 북한 바라보는 외교로 사실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비핵화할 의지도 없고 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다 하면서 일종의 고립 외교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한미 동맹 복원하고 좀 더 강화하고 또 한일 관계를 좀 복원하는 이런 쪽으로 외교 정책을 끌고 가야 된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고요. 사실은 지금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안보 문제입니다. 경제 안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실은 안보 문제를 넘어서 지금 이제 EU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은 왜 동맹이 강화되어야 되느냐
것은 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경제 동맹에까지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코노믹 시큐리티 문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이렇게 구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보 또 경제 안보 문제를 다 고루고루 지금 살피셔야 된다. 그 출발은 아무래도 한미 동맹의 강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도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그걸 뭐 언론에서 거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입장이세요, 의원님? 아니 뭐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하겠지만요. 그걸 뭐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것이고 당선인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외교장관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망가져서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후보가 되시면 또 저희가 연결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언론의 바람이시라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